안녕하세요. 지영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지만 막연하게 때가 되면 시골에 한번 내려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남편의 직장과 아이의 학업 때문에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8개월간 강원도 홍천에서 거주하였고 2018년에는 완주에서 2박 3일간의 팜 투어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작년에는 남원 여행을 하면서 지역민들과의 인터뷰도 하면서 남원에서 살아보기라는 책에 글도 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좋은 추억이었고 기촌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홍천에서의 8개월 지역살이 경험을 통해 직접 몸으로 겪은 농촌의 모습, 그리고 귀농 기촌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배운 것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7년 겨울 강원도 홍천군에서 체류형 귀농 기촌센터에서 귀촌 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약간의 경쟁률을 통과하여 40여 세대와 함께 8개월간 홍천에서 거주하며 강의도 듣고 명이나물 농장, 블루베리 농장 같은 농장 탐방도 하고 그리고 60평 정도의 땅에 감자, 고추, 깻잎 농사를 지어보는 경험을 직접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외국살이는 여러 번 경험해 보았을지언정 지역살이는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제게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강원도 홍천군에서 실시하는 서성면에 위치한 체류형 귀농 기촌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체류형 귀농 기촌센터는 홍천, 제천, 무주, 고창, 구례, 강진, 영주, 함양, 완주 등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물론 남원에도 있고요. 아직 남편이 현직에 있는 저는 동생과 함께 내려갔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가 함께 내려와서 경험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퇴한 부부가 대부분이었지만 젊은 부부도 있었고 그들은 훨씬 더 치열하게 농촌살이를 모색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역살이를 하는 동안 지역민들과의 만남도 많이 가졌으나 저는 또 같은 처지의 귀촌 희망자들과의 모임이 참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토론하고 공감하고 경험을 나누었던 기억이 참으로 좋았어요. 귀촌을 하게 된다면 두 그룹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될 텐데 첫째, 그 지역에서 살던 토박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귀촌자들과의 관계입니다. 두 그룹 모두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꽤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삶인데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맺어나가는 삶이 어디에 살든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성실하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또 한편으로 솔직히 얘기한다면 비슷한 연배, 배경, 학력, 취미 같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사나 지역살이의 경험이 많은 지역민들에게서는 배우는 자세를 갖고 겸허히 살아야겠으나 같은 처지의 귀촌인들과의 관계는 경쟁 관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잘 지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홍천에 내려가서 구한 정보는 맛집 정보였어요. 막국수집, 장칼국수, 곤드레밥, 닭백숙집, 다슬기 해장국집. 여행자로 홍천을 들렀을 때는 절대로 가볼 수 없는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제대로 된 맛집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나름 소소한 기쁨이었어요. 비단 맛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경치가 좋은 곳, 여행지로 휙 스쳐가는 곳이 아닌 낡은 성당이 있고 오래된 가옥이 있는 아름다운 장소, 또는 농사가 잘 되는 땅, 살기 좋은 마을. 정작 중요한 정보는 직접 살아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일단 임대로라도 한번 꼭 살아보고 내가 살 집과 땅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득 창출의 문제겠지요. 또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퇴자들 대부분이 조금 더 일하고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고자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도시에서도 쉽지 않은데 낯선 시골에 가서 소득을 올리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골에서의 삶은 도시에서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조금만 부지런히 일한다면 웬만한 채소값은 절약할 수 있고, 특히 소출이 많은 시기에는 지인들에게 선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도시에서 꼬박꼬박 나가던 아파트 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고요. 결국 은퇴자가 귀촌한다면 제 생각에는 크게 돈을 벌기보다는 적은 돈을 쓰면서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빠듯했던 연금이 시골에서는 조금 풍요롭게 쓰일 수도 있거든요. 처음 시골에 내려가서 깜짝 놀랐던 점은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시골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분리 배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산불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흔하게 소각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주로 어르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라 지적을 하기도 어렵고, 저는 맑은 공기를 누리고자 내려간 시골에서 공기가 너무 나빠지는 것을 보았고 산불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내려갔던 2017년보다 지금은 나아졌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가 제게는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또한 마을체육회든 행사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야기되곤 합니다.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상은 포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약 사용 같은 문제도 실질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완전 무농약으로 짓겠다는 도시민과 관행용법을 계속하겠다는 지역민들의 의견 차이가 큰 갈등을 야기하곤 했어요. 농약이나 해충은 경계가 없이 서로 옆에 땅을 주고 왔다 갔다 지나가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대화로 풀어나간다지만 생각보다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거주했던 센터에는 게이트장과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가 활동을 중요시하는 저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탁구도 열심히 쳤고 농부 아저씨들께 탁구를 가르쳐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배워서 칠 줄 알게 되었어요. 게이트볼은 나이가 지긋하신 동네의 할아버지들과 저를 연결시켜주는 교류의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탁구나 게이트볼 같은 매개체가 없었다면 조금은 더 어울리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옆 동네에 대금과 가야금을 연주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같은 센터에 머무르시던 분들 중 몇몇 분은 8개월 동안 열심히 배워서 꽤 수준급의 연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함께 사는 동안 마당에 나가 그분들의 연주를 몰래 듣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익히며 여가 활동을 하여야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즐겁게 살기 위한 노력은 어디에 살든 본인이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시골에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즐기고, 또한 포기해야 하는 부분은 깨끗이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